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진주 목욕탕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이어서 거제에서도 목욕탕에서 시작된 감염이 유흥주점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 이상이 걸렸습니다. 진주에서는 2개월 주기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역 체계에 구멍이 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3.15 의거가 일어난 지 61년이 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관련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가운데 이번엔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경남에서는 400여 명의 고3 학생들이 생애 초 투표에 나섭니다. 찾아가는 선거교육 현장 취재했습니다. 진주 목욕탕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이어서 거제에서도 목욕탕에서 시작된 감염이 유흥주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방역 당국도 초비상입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첫 확진자 발생 뒤 6일 만에 169명의 확진자가 쏟아진 진주의 파로스 헬스 사우나. 단기간에 확진자가 급증한 데다 밤사이 19명의 확진자가 또 추가되자 목욕탕 인근의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선제 검사를 위한 임시 선별진료소가 행정복지센터에 차려졌고 전 시민 대상 무료 검사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목욕탕 관련해서 근처에 있으니까 한번 증상은 없어도 혹시나 싶어서 검사 받으러 왔습니다. 확진자의 가족 간 감염을 통해 진주의 유치원과 초중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해당 학교들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 등 진주 목욕탕발 집단 감염은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집단 감염 여파에 진주의 누적 확진자는 경남에서 가장 많은 608명, 경남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은 진주 확진자입니다. 코로나 감염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방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거제에서도 집단 감염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거제 옥포 24시 사우나 여탕에서 일하는 세신사 1명이 확진된 뒤 가족과 이용객 등 4명이 확진됐고 목욕탕을 방문했던 유흥주점 관련자 등 2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방문한 유흥주점의 수와 규모가 아직 파악되지 않는 데다 이곳을 방문한 손님이 검사를 받지 않고 숨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거제시는 목욕탕과 유흥주점을 각각 1주와 2주간 집합 금지하고 진단 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월 26일부터 3월 14일까지 지역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 연습장, 영업주 및 종사자, 이용자 등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한동안 잠잠했던 경남 확진자 수는 지난 11일부터 하루 평균 50명 이상 발생하고 있고 어제도 53명이 추가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당분간 집단 감염 관련 N차 확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앞서 확인하신 것처럼 진주 목욕탕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심상치 않은데 진주에서는 2개월 주기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둔해진 데다 방역 체계에도 구멍이 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금을 할인받는 대신 월 단위로 목욕비를 계산하는 일명 달목욕. 달목욕 이용자들에게 목욕탕은 잡담하고 음료를 나눠 마시며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랑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 아파트와 주택가에 있는 진주 파로스 헬스 사우나. 달 목욕자가 200여 명에 달합니다. 일부 확진자는 의심 증상에도 사우나를 계속 방문했고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주 지역 목욕탕들이 오는 26일까지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모두 문을 닫자 인근 시군의 행정과 목욕탕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진주의 목욕 애호가들이 혹 목욕탕 원정에 나서지 않을까 했습니다. 낯선 분들 오면 불안해 죽겠어요. 진주 사람들은 좀 오지 마라. 예, 저희 전화 오면은 진주에서 오신 분들은 안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부 경남 8개 시군은 집단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원정 목욕 금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체계에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파로스 헬스 사우나 확진자의 상당수가 검사 전 병의원이나 약국을 방문했지만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심 증상자 검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최초 증세를 보이신 분이 병원을 찾아주시고 그곳에서 보건소 진료를 또 권고를 받으셨다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다 사우나 확진자들의 일부는 아프면 검사받고 타인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고 감염은 진주 지역 곳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통장 관련, 지난 1월 진주국제기도원, 그리고 파로스 헬스 사우나까지 진주 지역의 대규모 집단 감염은 2개월 주기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멍 뚫린 진주시의 방역 행정,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증가해 오늘부터 마산의료원의 59개 병상이 추가 운영됩니다. 경상남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보유 병상은 모두 506개 병상으로 어제 확진된 53명이 모두 입원한다면 병상 가동률이 59.1%로 늘고 207개 병상이 남게 됩니다. 도는 확진 환자의 추이나 병상 가동률에 따라 환자 치료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추가하는 등 단계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걱정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불청객 황사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차단되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중국 북동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수도권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황사를 뿌릴 것으로 보이고요. 황사 발원지와 조금 떨어진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약한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황사는 내일부터 점차 물러갈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침에 나오실 때 평소보다 더 포근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10도 가까이 높게 시작하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1도, 진주는 9도에서 시작하면서 포근하고요. 낮에는 창원 20도, 진주 22도까지 오르면서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새벽 사이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치고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통영의 경우에는 가시거리가 200m 내외로 바짝 좁혀져 있어서 교통 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년보다 크게 높은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10도, 양산은 1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0도, 창녕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8도, 산청 9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9도, 합천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공기질은 내일부터 조금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당분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15 일어난 지 올해 61년이 됐습니다. 부정선거와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운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지만 아직까지 독립적인 일거로 평가받지 못하다 보니 특별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데 이어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자유당 독재와 대통령 부정선거에 시민과 학생이 맞서 싸웠던 3.15 이거. 현대사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 지난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4.19 혁명의 한 부분으로 치부되며 독립적인 의거로 법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분들이 만여 명 이상 되는데 60년 동안에 유공자가 100여 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상을 규명을 해서 역사적 재평가와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도 못하고 폐기됐던 3.15 이거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재논의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30명이 3.15 이거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겁니다.
법안은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재단 지원, 피해자 보상금 지급 등을 담고 있는데 조사 방식과 보상에 이견이 제기돼 수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따로 독립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야만 그때 희생됐던 분들의 희생을 더 기릴 수 있고 희생자들을 다시 한번 조사할 수 있고 몇 차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번번이 폐기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필코 통과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의원님들이 힘을 보태주셨고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에 3.15 이거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창원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러한 입법이 조기에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여야가 함께 법안을 발의한 데다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면서 특별법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61년 전 마산에서 있었던 민주화 운동, 지금은 미얀마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당시 3.15 시위에 나섰던 이들은 지금의 미얀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재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3.15 이거 당시 마산상고 2학년으로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 거리로 나섰던 김종배 씨. 61년이 지난 지금 미얀마에서 그날 마산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3.15의 자유민주 정의에 정면으로 위협되는 그런 아주 야만적인 행동을 했다. 그것이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게 분노를 느꼈습니다. 핏빛 시위 현장에서 살아남은 강성부 씨는 미얀마의 희생과 아픔이 내 일처럼 생생하다며 어떻게든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민주화를 거쳐 산업화를 이루어가지고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미얀마에서 우리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3.15 이거를 책에서 배운 학생들도 미얀마 사태를 접하며 수많은 선배들의 희생을 떠올립니다. 군부 독재에 목숨을 바쳐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의 현재를 보며 3.15 의거가 떠올랐습니다. 미얀마에서도 민주주의를 향한 길에 많은 희생이 있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경남의 중고등학생들이 만든 3.15 이거를 다룬 창작 뮤지컬. 학생들은 그날의 함성을 가슴에 새기며 미얀마 학생들을 향한 응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저희가 극 속에서 연기했던 과거의 상황이 현재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세계인의 관심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희도 꾸준히 외면하지 말고 그 친구들에게 응원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얀마의 민주화의 꽃이 하루빨리 피기를 바라는 마음은 61년 전 아픔을 간직한 3.15 이거 참가자들을 비롯한 모두가 같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경남에서는 400여 명의 고3 학생들이 생애 첫 투표에 나섭니다. 선관위와 교육청이 찾아가는 선거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교생 39명인 의령군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선관위에서 준비한 동영상을 보면서 선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의미와 역할, 선거 절차와 방법, 학교에서 지켜야 할 선거운동 방법, 후보자 정보와 공약 확인 방법 같은 정보를 얻습니다. 투표를 처음 하지만 오늘 받은 교육과 공약을 보고 꼭 선거 참여하겠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첫 선거권을 행사할 고2 학생들도 참석했습니다. 지금 교육을 열심히 들어서 대통령도 제 손으로 뽑고 지역 일꾼도 제 손으로 직접 뽑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 교육은 우선 재보궐선거 지역인 의령군과 고성, 함안, 함양군의 4개 지역 17개 고교에서 오는 24일까지 진행합니다. 도내 고3 유권자는 460여 명이지만 고교생 대부분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경남에 있는 도내 160개 고등학교를 전부 찾아다니면서 선거 교육을 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 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각 단체들이 교육 신청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창원 스마트타운 챌린지 본사업 선정평가회가 오늘 오후 정부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하만 창원 광역환승 할인제 도입 2차 실무회의가 오늘 오후 경남도청 중앙회의실에서 마련됩니다. 2021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 설명회가 오늘 오후 경남도교육청 강당에서 열립니다. 거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자문단 회의가 오늘 오후 거제시청 소통실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2021 거창 한마당 대축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오늘 오후 거창 상황실에서 열립니다.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에 조롱하는 글을 올린 LH 직원에 대해 경남경찰청이 수사를 벌입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LH는 최근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 안 입고 오면 이직해라 등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진주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경남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남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를 맡기로 했다면서 고소장을 넘겨받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천군 모 면사무소 직원 8명이 지난 4일 합천읍 한 식당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한 사실이 밝혀져 합천군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합천군은 자체 조사에서 직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고 본인들도 사실을 인정했다며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진주시 하대동 일대 88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4시간 넘게 끊겼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내 전봇대에서 펑 하는 소리가 들린 뒤 전신주 전선이 끊어졌고 이후 정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전은 복구 작업을 벌였으며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즉 병원이나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의 신고 접수를 오늘부터 21일까지 닷새 동안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청과 시청,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고서를 받는데 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자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경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허성모 창원시장은 어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지역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직자 투기 의혹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진 택지 개발과 산단 조성, 관광, 공원 개발 사업 등 4개 분야 27개 개발 사업이며 창원시 7급 이상 전 직원과 전현직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5급 이상 공직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하며 부동산 투기 공익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외국인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김해 씨가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외국인 노동자와 거주자 997명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코로나19 표본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는 더 많은 외국인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검사 기간을 오늘까지 연장하고 불법 체류자도 보건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STX조선해양이 올해 첫 건조 계약을 확정했습니다. STX조선은 최근 주거래은행에 선수금 환급 보증을 발급받아 지난해 12월 홍콩 선사로부터 수주한 5만 톤급 중형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의 건조 계약을 확정지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선주사와도 6,600톤급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3척의 건조 계약도 체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나 제한시설로 지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2천억 원을 별도 배정하고 1.9%의 고정금리로 지원합니다. 대상은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상시 노동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융자 한도는 10억 원입니다. 남해군과 포스코가 국도 77호선 고현면 대사마을에서 서면 염해마을까지 10km 구간에 가로수와 꽃을 심어 가칭 포스코길과 포스코 정원을 조성합니다.
고현면 대사마을에서 서면 염해마을까지 이어지는 도로는 바다 건너 포스코 광양제철이 보이는 바닷길로 남해 여수 해저터널 예정 구간입니다. 통영해양경찰서가 지난달 15일부터 4주간 미국 FDA 페류 생산 지정 해역에서 해양오염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해 모두 12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파출소와 경비 함정을 통한 육해상 단속 활동뿐만 아니라 무인 비행기를 투입해 해양 오염을 감시 활동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